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그 다음에 용의자 X의 헌신으로 우리 한국인한테는 너무나 유명한 히가시노 게이코의 연애의 행방이라는 작품 가져왔습니다. 연애의 행방 한국판 표지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내용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검색하다 보다가 이제 일본판인 것 같은 표지 같은데,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림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일본 잡지 같은 느낌이 좀 강해서 그런데 조금 더 이게 실제 그 연애 스토리, 그 연애 행방이라는 소설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히가시노 게이코의 연애 행방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엄청 달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의 행방. 제가 읽은 히가시노 게이코의 네 번째 소설입니다. 용의자 X의 헌신, 방황하는 칼날, 편지, 그리고 이렇게 세 개를 읽어왔고, 네 번째 연애 행방,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연애 행방은 제목 그대로 연애에 관련된 로맨스 소설입니다. 그 출입물이 좀 재밌기는 하지만 어쩐지 저는 이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깨림칙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리뷰 검색을 통해서 히가시노 게이코의 소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연애 행방을 선택을 했습니다. 막상 사실 고르긴 골랐는데 단순한 연애물은 그다지 선호하지 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야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속에 쏙 빠져들어서 감정이입하면서 보는데, 책으로서 연애물을 읽는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약간 시간 낭비 같다라는 이제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첫 도입부부터 잘 읽히지 않아 스스로 좀 예를 좀 먹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책을 읽어도 되는 걸까 하는 일말의 죄책감이 들었다고 할까요? 특히나 첫 장부터 막장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헬멧과 이제 고글로 무장하고 한 연인이 곤돌라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이 곤돌라 그림 보이시죠? 그냥 케이블카죠. 그들과 같이 탄 4명의 여자, 그 여자들은 친구들로 이제 간만에 여행을 같이 온 모양입니다. 제잘제잘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고타라는 그 연인 중에 한 남자가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자 일행 중 한 명의 목소리가 낯설지가 않다고 느낍니다. 그 여자는 바로 자신의 동거녀인 미유키였습니다. 미유키는 친구들한테 자기가 지금 현재 동거하고 있는 남자 고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곧 결혼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고타에 대한 무한 신뢰를 드러냅니다. 이 남자는 바람피지 않아 라고 말입니다. 동거 중에 우연찮게 나간 미팅에서 만난 모모미, 동거 중인 미유키와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바람 한번 피워보자는 마음으로 모모미와 1박까지 예약하고 스키장을 찾은 고타. 그런데 같은 곤돌라 케이블카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됐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최대한 들키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정상까지 빨리 곤돌라 케이블카가 도착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찰나에 겨우 정상에 도착해서 이제 해방이 되었다 라고 이제 고타가 방심했던 찰나에 고글을 벗은 미유키가 모모미를 알아보고 반가워합니다. 그들은 알고 보니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결국 네,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여기까지 참 읽어도 참 히가시노 게이코가 글을 참 잘 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의 추리소설이 잘 팔리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추리소설 또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범인이었다든지 짠하고 이미 범인이라고 알려진 그 범인의 범죄 수법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든지, 또는 범인의 범죄 동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용의자 X의 헌신의 가장 그거죠. 범인의 범죄 동기가 좀 예측하지 못했던 거였죠. 이제 하면서 독자들이 뒤통수를 후려치는 게 이제 추리소설의 묘미인데, 히가시노 게이코는 그 기법을 연애의 행방이라는 이 작품, 이 로맨스 소설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예측 못했던 반전.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딱 첫 장이거든요. 한 7장인가 8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첫 장은 쫙 읽고 나쁘지 않네 싶어서 계속 읽게 되었어요. 역시 뭐니 해도 재미는 반전에서 오지 않나 싶기도 하면서도 계속 읽게 되었어요. 역시 제가 기요무스의 소설에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히다와 미즈키라는 호텔 직원들이 있습니다. 미즈키는 아즈키와 아키나와 사내
커플입니다. 꽤 오래 만났지만 미즈키의 바람둥이 기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미즈키와 베스트 프렌드인 히다는 미즈키와는 정반대로 말주변이 천히 없습니다. 아주 착실하고 성실하긴 하지만 그래서인지 번번이 여자들한테 차이고 맙니다. 미호라는 그 호텔의 동료 여직원에게도 마음이 있었지만 이미 스기무라라는 남자 동료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히다시는 좋은 사람이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미호는 응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말 주변도 없고 여자와 말을 할 때는 미식축구 얘기만 하는 데다 옷도 잘 못 입는 히다를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미즈키라는 이제 바람둥이 카사노바는 내비둬도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굳이 응원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이게 독자의 마음인 것 같은데 특히 저 같은 독신 남성의 마음이 아닐까. 주인공의 성장 이야기를 우리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 또는 그녀를 통해 우리도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이렇게 투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제발 부디 찌질한 히다가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기를 바라면서 어느 순간 히다와 제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히다는 얼마 전에 입사한 여직원과 또 사귀기 시작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어느 정도 감정의 물을 읽어서 이제 결혼하자라고 이제 프로포즈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키장에 가서 그녀에게 고백을 하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저만치 뒤에서 한 남자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옵니다. 미유키! 히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남자가 뛰어와서 미유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백 번을 생각해 봤지만 너뿐이다. 나와 결혼해 달라. 그러면서 헬멧을 그 남자가 벗습니다. 그의 머리는 까까머리. 지난 날을 반성하며 머리를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바로 첫 번째 장에 나왔던 고타였습니다. 미유키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타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입니다. 지금 사귄 남자, 그러니까 즉 바로 앞에 있는 히다였죠. 남자는 아직 깊은 관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얘기하면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들은 히다는 사실 이제 헬멧과 여기 그림이 나온 것처럼 고글, 그 다음에 마스크까지, 페이스 마스크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둘러써서 미유키는 히다를 사실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 앞에서 히다는 박수를 칩니다. 잘 되었다고 말입니다. 참 못난 남자죠. 그렇게 아니면 좀 멋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못나 보이기도 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꺼이 놓아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히다는 모든 여자들을 다 떠나보내요. 미즈키는 그런 히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겔팅이라고 하면 이제 스키장에서 약간 이벤트성으로 열리는 미팅이에요. 그래서 그 겔팅에 참석할 것을 제안합니다. 거기에서 미즈키 히다는 백화점 화장품 파트에서 근무하는 모모미와 야요이를 만나게 됩니다. 모모미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인 히다를 위해 미즈키는 스마시 야요이 쪽으로 몸을 옮깁니다. 하지만 모모미는 말 주변도 패션 센스도 꽝인 히다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최종 선택에서 히다가 들고 있는 장미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발 넓은 미즈키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그 호텔에 무료 식사권을 주게 되면서 몇 개월 만에 모모미와 야요이 그리고 미즈키와 히다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호텔의 근무 복장인 정장을 쫙 빼입고 정중하게 서비스하는 모습의 히다에게 모모미는 홀딱 반하고 맙니다. 그렇게 그 후로 넷은 자주 술자리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숙기가 없는 데다 상처를 이제까지 많이 받은 히다는 절대로 모모미에게 대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모미 또한 그렇게 곤돌라에서 고타에게 받은 수모 때문에 쉽사리 먼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미즈키와 야요이는 서로 계획을 짭니다. 같이 스키장에 놀러가서 스위트룸에 그러니까 히다와 모모미를 집어넣는 것. 스키장에 도착한 미즈키는 억지로 방이 하나만 잡혔고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 방이 하나 더 나올 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당연히 모모미를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히다가 먼저 내려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 뒤를 따라온 모모미가 히다의 방으로, 사실은 이제 모모미는 거기에 야요이가 자기가 같이 쓸 방으로 생각하고 들어오면 게임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계획을 짠 거예요. 야요이와 미즈키가. 그참에 야요이에게 흑심이 있었던 미즈키는 야요이와의 환상적인 하룻밤을 꿈꿉니다. 아키나라는 오래된 연인이 있었지만 하룻밤의 바람 정도야 오히려 서로 간의 관계에 더 좋을 거라고 미즈키는 믿고 있습니다.
뭐 야요이도 남자친구가 따로 있는데 미즈키는 야요이도 자기와 같은 생각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히다가 먼저 속도를 내서 정상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갑니다. 모모미가 뒤를 이어서 내려가고 계획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며 그 둘의 뒤를 따라가던 미즈키와 야요이는 저만치 앞서 그 둘이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뭔가 잘못되었구나. 가까이 가보니까 히다가 쓰러져 있습니다. 보드 날이 망가져 넘어졌다는 겁니다. 하필 이런 때에 미즈키는 속으로 열불이 납니다. 계획이 모두 틀어져 버렸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자신이 야요이와 하룻밤 보내는 그 계획까지 말입니다. 히다가 응급실을 다녀와서 갈비뼈가 부러졌다며 숙소에 먼저 가 있습니다. 모모미가 갑작스럽게 미즈키에게 다가가 숙소 키를 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히다씨 곁에서 밤새 간호를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미즈키가 계획이 틀어졌지만 대리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본인 또한 야요이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야요이가 먼저 방에 올라갑니다. 미즈키는 히다가 미처 챙기지 못한 빨간 그 프로포즈용 장미꽃을 들고 야요이가 있는 방으로 향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이윽고 그녀가 나타납니다. 미즈키, 여기 무슨 일이야? 그의 눈앞에는 야요이가 아닌 그의 오래된 연인 아키나가 서 있습니다. 미즈키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눈치챕니다. 이 모든 것이 히다가 계획한 것입니다. 오랜 연인 아키나를 두고도 바람길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프로포즈조차 하지 않은 미즈키와 그 아키나 둘 다가 너무 안타까웠던 히다가 이 계획을 세운 거죠. 결국 히다의 계획대로 미즈키와 아키나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스키무라와 미오, 그 다음에 고타와 미유키, 미즈키와 아키나 모두가 커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구죠? 히다와 모모미입니다. 이 둘을 엮어주기 위해서 대놓고 여행 가는 거죠. 대놓고 스키장으로 단체 여행을 또 떠나게 됩니다. 히다는 또 아무 생각 없이 먼저 앞서서 가버립니다. 모모미는 히다를 뒤따라가다가 넘어집니다. 히다에게 그 순간 전화가 옵니다. 어디에요? 자신은 산 아래에서 탄타면을 먹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다지도 눈치 없는 남자는 도저히 잘해볼 수가 없겠다 싶어 이제 모모미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합니다. 내려와서 모모미가 너무 화가 나서 히다에게 따집니다. 사람이 어쩜 그렇게 배려가 없냐? 나보다 앞서서 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히다가 답합니다. 그거야 사람마다 페이스가 다르고 취향이 있는데 모모미 씨가 자신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어떻게 하냐고 대묻습니다. 그럼 내 뒤에서 따라올 수 있냐고 모모미가 대래 따지죠 묻죠? 그거야 당연히 가능하다고 히다는 답합니다. 그 이후로 모모미의 뒤에는 항상 히다가 있습니다. 모모미가 넘어질 때마다 히다가 슈퍼맨처럼 다가옵니다. 모모미는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이 남자는 여자가 리드해 주면 정말 잘하는 스타일이구나. 모모미는 그 순간 히다에게 옷을 자신이 골라주고 자신이 좋아하는 절에 같이 가는 상상에 빠져듭니다. 실제로 모모미는 자기가 좋아하는 절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하는데 히다가 선뜻 응합니다. 자기가 여자가 리드하는 대로 따라오는 스타일인 거죠. 게다가 미식축구 그 주제 화제밖에 없던 그 히다에게 그 같이 절에 놀러 가자고 한 날이 미식축구 개막식 중계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모모미와 히다에게 그린라이트가 밝게 켜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모미는 히다와 알콩달콩한 연애에 빠질 수 있겠구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행 마지막 날 일행은 곤돌라를 타게 됩니다. 거기서 아키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키나를 부른 것은 다름 아닌 미유키였습니다. 역시나 미유키는 고타와 함께였습니다. 고구를 쓰고 있는 모모미는 너무나 당황합니다. 자신을 속이고 데이트를 했던 고타와 고등학교 동창이지만 결국엔 고타를 얻은 미유키, 그들이 같은 공간 곤돌라 안에 있습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아키나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유키에게 묻습니다. 미유키는 지금은 자신 남편이 된 고타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처럼 곤돌라를 탄 날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고 그 동창이 고타와 여행을 왔다가 자신에게 발각이 된 일들을 말입니다. 고타는 이제 미유키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쑥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가 이제는 내가 삘 받아서 마치 화려했던 과거의 한쪽을 얘기하는 듯이 한껏 신이 나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모미는 자신의 이름이 나올까 말까 조마조마합니다. 모모미 얼굴은 이제 고글과 또 이게 또 마스크 이런 걸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히다의 과거를 들었는데 히다가 과거에 프로포즈를 하려다가 까였던 그 여자가 바로 미유키였구나. 그때 고백했던 남자가 바로 고타였구나. 이 순간에 모모미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다 맞춰집니다. 모모미는 어쩐지 동창이었던 미유키에게 매번 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미유키가 사귀었다가 버린다고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 자신이 계속 사귀고 있다는 기분, 자신의 정체가 여기서 들통나면 자존심이 너무 상할 것 같은 기분, 그런 기분이 들지만 이 순간만 잘 버텨내면 그럼에도 막 연애를 시작하려고 결심했던 히다와 정말 잘 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버티자, 이런 생각으로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타 입에서 그 여자가 자신을 먼저 유혹했다고 말합니다. 모모미 얼굴은 고글 안에서 울그락불그락 거립니다. 큰 가슴을 드러내는 의상을 입고 와서 관심도 없는 자신에게 먼저 스키장에 1박으로 놀러 가자고 제안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놓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모모미가 마지막으로 히다를 향해 자그마하게 안녕 이라는 말을 하고 고글을 벗고 고타를 향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웃겨서 그 마지막 몇 문장은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모모미는 내리지 않았다. 혼자서 곤돌라 안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두가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왜 그래요? 라고 히다의 입이 움직였다. 그를 향해 안녕 이라고 모모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두 다리를 턱 버티고 선 채 고타를 노려보며 천천히 고글과 페이스 마스크를 벗었다. 몇 초 뒤 사토자와 온천 스키장에 절규가 메아리 쳤다. 이렇게 소설이 끝이 납니다. 딱 책 제목 연애의 행방과 절묘하게 어울리는 결론이었습니다. 운명적인 사랑의 결말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은근히 모모미와 히다의 사랑을 응원했는데 다소 아쉽게 되었습니다. 결론 또한 히가시노 계획것으로는 멋진 반전이었습니다. 마지막 여행에서 두 사람이 아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두 손을 꽉 쥐면서 끝냈더라면 실은 소설로서의 재미는 확연히 반감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연애에서도 사람들은 그 끝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사귀기 전까지는 누가 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남녀도 막상 사귀면 서로만 아는 문제로 금세 헤어지기도 하고, 누가 봐도 절대 안 어울릴 것 같은 남녀가 오래 연애를 하고 또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연애의 행방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히가시노 게이코가 추리소설 전문가답게 아주 얼개가 잘 짜여진 소설을 썼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너무나 현실적으로 결론을 맺어준 것 같습니다. 히가시노 게이코는 분명 기욤 뮤소와는 확연히 다른 작가입니다. 기욤 뮤소가 반전을 위해서 전개가 다소 자기적인 면이 있고 정말 영화와 같이 극적인 전개를 선호한다고 한다면 히가시노 게이코는 시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극이 전개가 되면서도 마지막에는 멋진 반전을 선사하는 그 나름의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가시노 게이코도 분명 아주 멋진 이야기꾼입니다. 물론 신이 저에게 굳이 둘 중에 한 명의 문제, 글쓰기 재능을 주겠다고 선물해 주겠다고 하면 저는 기욤 뮤소를 선택할 것 같기는 하지만요. 왜냐하면 연애의 행방까지 읽어냈지만 선뜻 게이코의 다음 소설로 손이 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 소설은 그래도 나미와 자파점의 기적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고민 중입니다. 이상 아주 소설스러우면서도 아주 현실스러운 소설 연애의 행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